안녕하세요, 덕후상상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웨딩 촬영 드레스 가봉을 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너무 귀찮은 거 있죠? 이미 그때 한번 입어봤는데 다시 그거를 또 입어보라. 일단은 근데 이 촬영 가봉이 뭐냐면 제가 그때 한번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갔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골랐던 드레스를 이제 곧 촬영이거든요. 그 촬영일에 입을 수 있게 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가봉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웨딩 촬영 가봉이냐면 제가 사실 저번에 웨딩 촬영을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이 더 남아있어요. 이제 그거는 뭔가 더 정성 느낌으로 제가 그 계약한 웨딩 드레스 업체에서 웨딩 드레스를 빌려서 찍는 컨셉인데 제가 저번에 웨딩 드레스 골라달라고 올렸었잖아요, 영상을. 근데 그 영상에 정말 댓글이 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반응일 줄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드레스 자체를 처음 입어보기도 했고 그런 거에 뭔가 제 뚜렷한 취향이나 로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입었을 때는 그냥 다 괜찮아 보였거든요. 예뻤어요.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다 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지만 그냥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샵을 되게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못 바꾼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가 드레스 가봉을 하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안 되니까. 자, 일로 들어오시고. 촬영 드레스 잘 맞는지 지금 이제 우리 지퍼 라인 달아놔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네. 이거 촬영하다가 터지시면 안 돼. 절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 사이즈는 수정 없이 이대로 가요, 신부님. 네. 네. 잠깐만 내려와 주시고. 잠깐만 계세요. 그 실크는 조금. 괜찮아요? 이 표정. 너무 그 찰쌀 표정을 보고요. 이 정도는 입어야 돼요. 네. 자, 들어오시고. 불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딱 흘러내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러면 요건 요대로 가고. 근데 진짜 갈비뼈 부러질 만큼 지퍼를 아주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여기서 살이 조금이라도 더 찌면 제가 그 드레스를 찢어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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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라. 내일 털자르러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웨딩드레스 가봉을 호다닥 하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왜 드레스 샵을 바꾸지를 못했냐? 일단 계약금. 제가 거기에 계약금을 다 내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드레스 샵을 바꾸려면 제가 냈던 계약금이 아마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그거에 20%만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제가 그렇게까지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른 샵에 간다고 해도 너무 찰떡이다. 이런 드레스는 그렇게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연예인도 아니고 막 드레스 한 벌 입는데 몇백만 원을 태우고 싶진 않아요. 제 물건으로 남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짜 웨딩 드레스 업체를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웨딩 업계가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냐면 다른 드레스 샵을 돌면서 입어볼 수는 있어요. 대신 피팅 비용이 한 거의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씩 발생하지만 입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못 찍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사진을 못 찍으면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최대한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 샵 안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저의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드레스는 이거였거든요? 이게 약간 뭔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면 좀
뭔가 러블리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무드의 드레스를 입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어깨도 좁고 좀 이러다 보니까 부피감이 있는 드레스여야지 제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정말 좀 이 선택을 해나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이걸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본식 때 헤어스타일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푸른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풀러서 하고 싶은데 또 야외 식장이다 보니까 바람 불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확 날려가지고 확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묶긴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묶은 머리를 자주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뭔가 여기 잔머리 부분이 진짜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사실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 헤어 라인 쪽이 좀 빈약했거든요, 여기가 특히. 근데 요즘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잔머리들이 확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헤어 영양제로 쓴 거는 이 닥터포 헤어 콜리젠 토닉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항상 머리 감고 이 헤어 토닉을 이쪽에 정확히 착착 뿌려줬었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 초인가? 닥터포 헤어에 한번 미팅을 갔었어요. 그때 저한테 담당자님이 헤어 고민이 어떤 게 제일 크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 헤어 라인 쪽이 빈약한 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폴리젠 토닉을 진짜 엄청 영업을 하셨어요, 거의.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신뢰가 가가지고 진짜 수시로 뿌려줬었는데 이게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잔머리템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여기 다 잔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잖아요. 사실 웨딩 촬영 할 때 그 헤어쌤이 말해주신 것도 잔머리랑 머리숱, 머리 굵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잔머리 유무가 좀 머리 묶을 때도 그렇고 신경이 쓰이긴 하잖아요. 이거는 샴푸하고 나서 젖은 머리에 그냥 칙칙 뿌려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된 머리에 그냥 뿌리고 두피에 흡수를 시켜주는 건데 이게 뿌리고 나서 잘 흡수시켜주면 뭐 절대 떡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뿌리고 바로 흡수만 시키면 그냥 뽀송해지거든요? 네, 막 두피도 피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피부에도 항상 기초 케어 해주듯이 두피에도 이런 토닉으로 영양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뿌리면 뿌릴수록 두피 자체가 튼튼해지고 모발에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발에 힘이 없어서 막 축축 처지고 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살짝의 탈모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원래 이 두피가 처질수록 모발을 이렇게 깍 붙들고 있는 힘이 적어져서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 이렇게 휑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막 잔머리들이 생기냐면 우선 이 폴리젠 콤플렉스라는 게 닥터포 헤어가 만든 독자 성분인데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 굵기 개선에 효과가 있는 비오틴이랑 피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세라마이드 그리고 두피에 영양을 주는 사발팜까지 해서 그냥 두피 영양에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또 그거를 두피 모공보다 2,500배 작게 만들어서 두피에 이렇게 쏙쏙 스며들 수 있게 만든 헤어 토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피라는 그 땅이 비옥해지니까 잔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 두피 강화 성분을 자사 제품들 중에 최대 함량으로 넣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효과가 있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탈모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제 몸 안에 그냥 탈모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젊었을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탈모 하니까 제가 무슨 샴푸 쓰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이 폴리젠 토닉이랑 세트로 이 폴리젠 샴푸도 쓰고 있어요. 제가 닥터포 헤어 그 파란 쿨링 샴푸 여름 내내 진짜 잘 썼는데 아무래도 이 닥터포 헤어가 탈모 전문 브랜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샴푸가 대표 제품인데 제가 사실 다른 탈모 샴푸들도 제 돈으로 사서 많이 써봤어요. 막 맥주 효모 샴푸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샴푸를 쓰면 거품이 잘 안 나고 모발이 진짜 뻣뻣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품도 진짜 잘 나고 오히려 머릿결이 부드러워서 신기했어요. 이 닥터포 헤어가 진짜 자신있게 말하는 게 10개 빠지던 머리가 3개만 빠진다 이건데 그만큼 정말 탈모 쪽으로는 진심인 브랜드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믿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이제 잔머리 고민이신 분들은 토닉이랑 샴푸 조합으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도 머리를 감고 내일 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카메라 켜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바로 엄마의 한복을 알아보러 가야 돼요.
사실 제가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 준비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 준비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비추천합니다. 심지어 저는 코타가 한국에 있어서 막 같이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왜 그런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덜렁거리는 주제. 아무튼 그래도 이제 결혼 준비에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저 한복에 되게 까다로운 편인 것 같거든요. 질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저는 신랑 부모님이랑 맞춰 입는 그런 게를 안 해도 되다 보니까 그냥 완전 엄마가 입고 싶은 거를 고르면 되거든요. 사실 보통 결혼할 때 한복을 그 렌탈 빌리는 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가끔이지만 한복 입을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왕 결혼하니까 맞춤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고데기는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이 폴리젠 토닉을 한 번씩 뿌려주고 나갈게요. 그래도 떡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흡수시키고 나가면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도 뭐 떡지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했는 건데 이제 또 치마는 그냥 사셔도 될까 싶어서. 근데 지금 기모노는 또 화려하고 약간은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해요. 계절감하고는 정말 예쁘게 베스트로 입으실 수 있는 옷이긴 한데 굉장히 제가 뵙는 어머니 느낌보다는 좀 올드해 보여요. 입었을 때 그냥 특별히 불편함 없이 그냥 하시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요렇게도 한번 해드려볼게요. 되게 그러면 좀 더 화사한 느낌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의 색감도 괜찮아요. 요거 빼고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넌 어때? 엄마 이렇게 엄청 젊어 보이는데 예뻐요. 되게 좀 이뻐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아까 이거 모하고 그 전통적인 느낌이면 닭이고요. 그냥 화사한 느낌은 저는 이쪽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피부톤이 다들. 어쨌든 제가 없는 사이즈 안 찢잖아요. 그거 그냥 맞춰서 네.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아까 전에 하진 않죠. 그래서 안 그래가지고 이게 빗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주 해주는 모델링 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하고 자려고요. 피부 케어로. 왜냐면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뭔가 모공이 많이 열리고 이렇게 피부가 좀 자극받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토리드 모델링 팩을 자주 해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단점이 있다면 싸지 않아. 비싸. 이거는 모델링 팩이 아예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슉 부은 다음에 제가 이 모델링 팩을 진짜 자주 해가지고 이제 약간 피부 관리실에서 바르는 것처럼 바를 수 있는 스킨이 생겼거든요. 완전 되직하게 되면 이거를 피부에 두껍게 올려주는 거예요. 얇게 바르면은 떼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올릴 때부터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줘야 돼요. 이 팩을 바르기 전에 먼저 스킨케어를 진짜 듬뿍듬뿍 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싹 가둬버리면은 팩 효과가 딱 2배로 더 좋은 느낌이에요. 완전 깔끔하게 발라졌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 10분만 기다리면 이게 싹 굳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떼어내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다 긋고 나면은 한 번에 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떼는 이 쾌감. 샤라란. 떼고 나면 이 안에 피부가 진짜 촉촉해 올리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만남이냐면 고1 때 저랑 같은 반이었다가 이제 고2 때 전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예 서로 본 적이 없이 살다가 제가 웨딩드레스 고르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친구가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오늘 그 친구랑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가야 돼요. 10몇 년 만에 만나서 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웨딩 플래너다 보니까 저랑 이미지가 좀 잘 맞을 것 같은 웨딩 드레스 샵을 몇 군데를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로 옮기려면 여기 브라이드 온유의 계약금 완전 날리는 거고 이제 새로운 드레스 샵에서 또 그 드레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몇백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최대한 브라이드 온유에서 이미지 투어 해보면서 너한테 잘 맞는 드레스를 골라보자 해가지고 오늘 같이 가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가서 보는 게 이미지 투어라는 건데 이 이미지 투어가 뭐냐면 정식으로 본식 드레스 하나를 고르기 전에 저한테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가 잘 어울릴지 말 그대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랑 정말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웨딩드레스 입는 거를 골라달라고 하는 게 되게 민망스럽기도 한데 근데 결혼할 친구 없으니까 정말 이 친구가 같이 가준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보통 웨딩드레스 샵에 가면은 제가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다 보고 이거 입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직원분들께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 거 위주로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웨딩 플래너랑 같이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드레스 종류도 잘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웨딩 플래너랑 같이 안 해서 몰랐는데 이런 웨딩 드레스 샵도 웨딩 플래너랑 같이 가야 좀 더 잘 봐준대요. 왜냐면 저는 완전 일회성 고객이고 웨딩 플래너는 이제 손님들을 여러 명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제발 웨딩 플래너랑 꼭 같이 하셔라.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랑 드레스 샵에 가서 웨딩 드레스 입고 제가 또 결혼식장이 야외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결혼식장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와야 돼요. 오늘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지금 제가 좀 땀 흘려서 그런데 이 잔머리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이 잔머리들이 지금 땀 때문에 약간 주체가 안 되거든요? 확실히 이런 잔머리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게 없으면 여기가 완전 이렇게 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존을 시켜야 돼.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얘네 때문에 아침부터 근데 진짜 아니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진짜? 근데 완전 어른 같아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대박이다. 뭐가 살쪄? 아니 나 고딩 때 보다 많이 사진 가져오신 것 중에 제일 간편하고 가벼운 거 먼저 볼게요, 준비. 끝났고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5분만 하면 빵 터지시지? 근데 여기서부터 좀 풍성하게도 다운 드레스 입어볼 수 있어요? 네, 이 옷이 가져오신 것 중에 가장 좀 자연스럽고 소규모 스타일이고 아무래도 좀 가볍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야외예식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이 정도 라인으로도 많이 진행하기도 해요. 거울로도 한번 보시고 신부님. 좀 편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워낙 옷의 라인이나 레이스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신부님. 이거 프리미엄 라인 리마크랄 거. 그거보다 좀 덜 어색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색하시네. 네, 쳐주시고 굳이 이 드레스에서 변형을 안 하긴 하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가벼운 오픈숄더 두르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세요. 저희 오픈합니다. 이런 게 이제 디테일이 크고 신부님이 막 레이스 막 엄청 굵고 하얀 것도 가져왔거든요. 그런 옷이 약간 이런 계열이에요, 신부님. 그래서 1번처럼 약간 좀 여리여리한 분위기랑 얘처럼 조금 세련된 느낌의 레이스랑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거울도 보시고. 엄청 길어요, 지금. 아까 1번은 조금 편했잖아요. 그래서 뒷기장이 많이 길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스커트가 좀 퍼지는 애들이 뒷기장까지 조금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찾아온 레이스들은 약간 큰 무늬도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건 일단 그럼 빼시는 게 좋아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가실 거면 차라리 조금 퓨어한 소재로 가시거나 아니면 입체적인 거를 가시거나 그게 더 좋아요. 1번, 2번 중에 뭐 하나요? 아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1, 2번 중에서. 이거요? 이게 그 렐라로즈 거. 실장님 그 혹시 색깔 조금만 밑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저거 조금 올라온 거 같아요. 실장님 이걸로 볼게요. 근데 이거 없는 건 없어요? 이거 없으면 완전 이렇게 브라자가 달린 걸 아, 진짜? 가지고 싫다고 했어. 이거 갑자기. 또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너무 크지도 않고 작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지금 파진 정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신부님 이 콧도 괜찮으시니까 탑을 보시거나 아니면 오프숄더로 된 좀 비즈의 화려한 걸 보시거나 그쪽으로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고민되시면 보여드리고 입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실장님 추천으로 그냥 하나 입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걸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추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깨 끈 있는 건 어때요, 지금? 없는 게 좋아요? 짠! 근데 이거 원하시면 탑선 낮은 디자인이기로 해서 좀 덜 답답해 보이고. 나중에 1, 2번 같은 경우는 원하시면 조금 내려서 한번 피팅을 다시 해봐도 좋아요, 지금. 너무 높다라고 느껴지시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실크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꽃 크기는 물론 이제 보고 제외하긴 했지만 꽃별로 그다음에 이 소재별로 레이스별로 다 보는 거긴 하거든요. 한번 실크까지 보고 얘기합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예쁜데 실크도? 그래서 물론 뭐가 이렇게 꽃이랑 레이스가 달린 게 시각적으로나 사진으로는 정말 예뻐요. 근데 신부님은 얼굴이 예뻐서 그리고 이런 체형 자체도 촬영 가공 때부터 뵀지만 그때는 오히려 사진 자료가 다 실크였거든요. 진짜 깔끔쟁이들 그때는 약간 깨끗한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완전 깨끗한 것도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여요. 근데 식전으로 하시게 되면 비용 추가가 따로 발생이 되는 거고 뭐 식전 하실 계획이 있다 2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메인이랑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요즘. 나는 그런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을 좋아했는데 만약에 너가 키가 엄청 크거나 그랬으면 좀 올라와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 체형 딱 예뻐 보이고 팔뚝도 얇아 보이고 어깨 라인도 예뻐 보이고 목선 여기 떨어지는 것도 그러네. 너무 예뻐 보이잖아. 그러네. 뭔가 이거 입었을 때는 촬영용 드레스 같은 거 약간 아 본식보다는 뭔가 빈약해 보였어. 근데 일단 오늘 완전 하나 픽하는 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봐야 될 게 너 넥선이 어디가 어울리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나는 너가 봤을 때 레이스도 너무 예쁘긴 한데 너 얼굴이 예쁘니까 자꾸 예쁘니까 여기 뭔가 포인트 들어간 것보다 이거 깔끔한 게 너한테 너무 예쁜 거야. 얼굴이 좀 사는 느낌이었어. 있는 것 같아. 발랑. 그랬으니까 너 취향이 있어야 돼. 완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 그래도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1, 2, 3번까지 나올 때 아, 근데 여기 샵 바꿔야겠다 생각했거든. 양말 더 보여주면서 땀을 봐가지고 정리를 해야거든요. 하고 싶은 분위기를 하고 싶은 분위기 조금 다 찾았어요.
이렇게 조용하신 어떻게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밖에서 있으면 저도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하는데 집에서 잘해요. 그 타코사만하고 좀 네, 물어본 것 같아요. 일본이에요. 그때까지는 좀 길러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빼고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부산에서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까지도 부산에서 나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갑자기 인스타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초등학교 졸업사진 보내주면서 완전 추억이라고 그런 얘기 하다가 둘 다 약간 급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KTX를 타고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잘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완전 너무 당연하게 자기 집으로 와서 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진짜 그 친구는 몇 년 만이지 그 친구? 20살 때 진짜 5분 봤나?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 그거 이후로 또 완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는 진짜 초6 때 이후로 그냥 처음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약간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친구는 진짜 보통 친구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 맨날 붙어 다니더니 쌍둥이냐고 막 그러고 아무튼 진짜 엄청 친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둘 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 가볼게요. 이렇게까지 끝칸에 탄다고? 저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뭐야? 야, 뭔가 나 한 번 부산 때 봤지? 봤었다 그때. 그치? 아니 나 그거 그치? 그때 뭔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 진짜 만났었나 진짜 내가 혼자 꿈꾼 건가 싶은 거야. 나도 꿈꿔 잠깐만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꿈꿨었나 이거 생각하고 나도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하네. 맛있어. 언니는 그럼 완전 서울만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써. 언니는 더 심하다. 거의 범죄의 전쟁이다. 근데 너 나랑 지금 화나면 진짜 무섭게 화낼 것 같아. 아니 너가 나한테 화낼 때 무섭게 화낼 것 같아. 그냥 네가 나한테 화낼 때 무섭게 화낼 것 같아. 내가 화를 뭔 말인지. 네가 화낼 때 무섭게 화낼 것 같다고. 니? 내가? 야, 나 남친구한테. 나가고 싶어서 꼬리가 살랑살랑거려. 개된다 진짜. 엄마 힘들다 가자. 아 진짜 귀. 생닭 같아. 너무 웃기다. 진짜 돼지긴 하지